안녕하십니까, 드럭스로입니다. 오늘은 알고 하자 바이오 투자 5월 17일 HLB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HLB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매우 지금 폭락을 했죠. 하한가를 다 맞았는데 HLB 그룹들이 그 이유는 이제 HLB가 신청한 리보세라닙이라고 한 항암제 신약 신청건에 대해 FDA가 그러니까 CRL을 발행했다고 이제 뭐 일종의 뭐 거부 승인 거부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CRL은 정식 명칭으로 이제 Complete Response Letter의 약자이고요. 굳이 번역하자면은 이제 보완 요청서 같은 건데요. 사실 신약 승인 과정에서 이제 허가 당국, 뭐 미국으로 치면 FDA, 한국으로 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겠죠. 허가 당국의 보완 요청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뭐 임상시험 근거가 부족하다든가, 임상 데이터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든가, 약을 만드는 시설, 이 화장실이 더럽다든가, 뭐 약을 만드는 공장의 동선이 구리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보완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보완이 없는 신약 승인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신청서를 만드는 것도 좀 힘들거니와 일종의 보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허가 심사자의 어떤 가오 같은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가오예요. 아니 내가 이거 신약 신청 들어왔는데 보완 사항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해줘 버리면은 뭔가 심사자 입장에서 좀 가오 빠지는 거죠. 가오 빠지기 때문에 뭐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좀 트집을 잡아서 보통은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네, 보완을 요청하고 그럼 이제 그 신약이든 뭐 계량 신약이든 그걸 신청했던 회사는 이제 그 보완 요청을 검토해서 뭐 소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신약 승인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보완 요청 자체로 이게 시장이 HLB 관련 주식들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보완은 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 요청 공문이 날라오고요. 무슨 약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보완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보통 하는 편이고요. 즉 허가 당국이 지적한 보완 요청 사항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해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 또한 신약 승인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단지 보완 요청 하나가 발행됐다고 해서 뭐 이제 신약 승인은 물 건너 간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뭐 어쨌든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 테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미리미리 손을 뺀 건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뭐 패닉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약회사 이제 인허가 일을 조금 경험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허가 당국의 보완 요청은 그냥 늘상 있는 루틴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완 요청에 대해서 제약사가 잘 대응하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스텝 바이 스텝 넘어가는 거고요. 원 개발사가 미처 간과한 부분이 있다거나 정말 숨기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허가 당국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지적해서 뭐 정말 지적해가지고 이거 발 뺄 수도 없고 정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은 이제 신약 승인의 꿈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제 HLB는 일종의 남탓을 실전하고 있는데요. HLB의 진양곤 회장님께서는 공동 개발사인 항소제약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 항소제약 탓을 할까요? 중국의 제약회사인데요. 중국의 1등 바이오 제약회사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HLB가 FDA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는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약과 항소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이라고 항암제를 동시에 쓰면은 기가 막힌 간암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건데요. HLB가 주장하는 바는 그 FDA 미국 FDA가 제기한 보안 사항이 항서제약 쪽의 품질 생산 관련 이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백인의 비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FDA로부터 받은 CRL 이제 보완 요청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뭐가 리얼인지 정말 팩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HLB가 이제 항소제약 탓을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리보세라닙과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한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뭐 야 저건 항소제약 탓이야 알아서 해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앉아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항소제약 담당자를 쪼든 뭐 어떻게 빨리 푸시를 하던 간에 해서 이 부분이 얼른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지켜봐야 할 문제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HLB 측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백인의 비율이 너무 적다고 FDA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진양군 회장님께서는 이제 간암 치료제, 항암제는 인종 간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찾아본 내용을 보니까 간암 자체가 뭐 인종 간의 발병률이 좀 크고, 인종별 뭐 보시면은 미국의 간암 발병률은 백인에 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더 높다고도 하고요. 인종 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FDA가 백인이나 뭐 흑인들을 임상시험에 더 참여시켜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M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약이나 신약 개발 관련 기사를 많이 보시면은 CMC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CMC는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의 약자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화학 합성, 의약품 합성, 공장 생산, 품질 관리의 약자인데요. 신약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CMC, 제품 생산 시설,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괜찮은지, 이런 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약이란 것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약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비된 규제된 환경에서 약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리보세라닙이나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 모두 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CMC라는 용어보다는 BMC, 바이올로지 혹은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제약 업계에서는 통상 품질이나 생산 관련한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할 때 CMC라고 말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급하게 찍은 HLB 관련 이슈였습니다. 안녕.